안녕하세요, 판브리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온 거죠? 오늘은 경기도 화성 봉담이고요. 여기는 로얄제리 농장입니다. 오늘 로얄제리 농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사장님이 경력도 오래되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고 로얄제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오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양봉을 하는 이광영입니다. 오른쪽 양쪽에 벌통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농장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장 소개를 할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로얄제리 전문 생산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통은 몇 통 정도 있는 건가요? 분봉군까지 합치면은 한 300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군이라고 하는데 생산군만 하면은 한 160개에서 180통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통수면 업계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글쎄 대군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로얄젤리란 어떤 것인지 한번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로얄젤리란 벌들이 먹는 젖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듯이 알에서 유충이 되면서 부화된 알들은 화분이나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작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일벌들이 화분이나 꿀을 먹고 인두선에서 분비하는 젖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이해가 돼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모유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벌들의 젖. 그러니까 이해가 딱 한 번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로얄젤리랑 꿀의 차이점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꿀은 탄수화물, 로얄젤리는 단백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로얄젤리 속에 미네랄하고 수분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벌통 하나에 꿀벌들이 총 몇 마리 정도 있는 건가요? 가장 로얄젤리가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은 15,000에서 25,000마리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왕벌들과 꿀벌들의 차이점이나 찾는 방법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어떤 연기예요? 훈연기인데요. 벌한테 이렇게 연기를 뿜으면 벌이 공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기에 약간 질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사장님은 지금 맨손으로 하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급하게 할 때는 장갑을 끼는데요. 살살 다루면은 크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벌이 쏘일 때는 한 마리가 먼저 와서 쏘면은 그땐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침 속에 페로몬이 냄새가 분비가 되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이 있죠. 좀 크죠. 거의 2배 가까이 될 겁니다. 요 크기가. 예. 예. 이 벌통 안에는 여왕벌은 꼭 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2마리 있으면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죽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로얄젤리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보통 순수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나요? 아침에 한 5시 반부터 작업을 하면은요, 거의 6시, 7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하루 종일 그렇죠. 계속 일을 하는 거네요. 그래도 일이 끝이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귀농을 생각할 때 양봉도 많이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이 쉽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얄젤리 생산을 안 하면은 어려울 건 없어요. 그 꿀 양봉만 하면은. 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로얄젤리는 3월 달부터 저희들이 10월 중순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힘든 만큼 수익이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올해도 거의 꿀이 전국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 농가들이 이동 경비도 안 나온다고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연의 수능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노동력을 좀 더 많이 해서 다른 쪽에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로얄 젤리 한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팁이나? 일단 색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로얄 젤리는 흰색이 강하고 먹게 되면은 매운맛이나 역한 맛, 뭐 다양한 맛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조금 먹어봤는데 약간 시큼한 맛도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맛이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생산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것들은 먹게 되면은 그렇게 강한 맛을 못 느끼죠. 식품으로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오래되면 시금치가 시들고 노화가 오는 건데 로얄 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하고 만났을 때는 빠른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산화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산화죠. 예.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채취 방법을 저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로얄 젤리도 중국산이 많이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산과 국산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맛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색은 중국산일수록 푸른색이 강하고 국산일수록 흰색 쪽에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산도 오래 놔두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색깔은. 그리고 꿀도 2, 3년이 지나면은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에 맛은 그대로 있는데 색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게 시간이 경과될수록 효소가 파괴된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영양소는 손실이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산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산처럼 생산해서 바로 소비자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수입업자를 거치고 또 그쪽에 생산 과정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선도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한 지 어느 정도 됐을 때까지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가장 빨리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유통기간이 길게는 2년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유통기간이 적혀져 있질 않아요. 로얄 젤리에는요. 그래서 2년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그걸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로얄 젤리를 쉽게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먹는 방법은 일단 뭐 꿀을 섞어서 드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화분이나 프로폴리스 꿀 이렇게 믹서해서 먹는 방법도 좋고요. 로얄 젤리는 일단은 먹기가 좀 나쁩니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니까 로얄 젤리랑 프로폴리스랑 차이점이 뭐예요? 전혀 구성 성분이 틀려요. 프로폴리스는 소금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썩지는 않고 발효를 시켜주는 역할을 프로폴리스가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영양소라기보다는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치료해주고 이런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들이 그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산란할 때 프로폴리스를 발라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충들이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도시를 지키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벌통을 세균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요 정도 규모면은 동종업계에서 중간 정도 가는 규모라고 하셨는데 요 정도면은 매출이 사장님은 다 소매로 팔고 계시잖아요. 도매도 조금 있어요. 도매도 조금 하세요.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거의 50대 50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반반 정도면은 연 매출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해마다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로얄 젤리를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8,000병 정도에서 10,000병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병당 기준이 어떻게 되죠? 10g 한 병당 그리고 이제 꿀 조금 뜨고 그다음에 화분하고 뭐 프로폴리스하고 해서 1년 매출이 한 3억 정도 평균 잡으면 될 겁니다. 로얄 젤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합한 장소나 위치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후나? 밀원수가 많아야 되고 꿀 같은 거 잡화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량이 많이 유입될수록 좋습니다. 화분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로얄 젤리 생산하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요. 산하고 들하고 겸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밭에서 나오는 화분하고 산에서 나오는 화분하고 이걸 수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서 밭에서 안 나오면 산에서 나오고
산에서 안 나오면 밭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화분을 꾸준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양봉을 하는 것이 가장 제리하기에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얄 제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첫 과정과 중간 과정과 끝 과정을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로얄 제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일 미만 된 아주 작은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충이 부화돼서 알에서 3일 있다가 부화되면은 그때는 작은 바늘 군형만 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 알을 틀에다 다 옮기는 작업을 일일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3일이 지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요 정도로 3일이 지나면 커지죠. 그러니까 3일 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왕안에다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럼 유충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 놓습니다. 저희들이 내거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를 다 푼 다음에는 그 유충을 옮기는 작업을 해서 다시 아까 열었던 그곳에 틀에다 끼워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1년 내내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얄 제리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화분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일단 꿀도 유밀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벌 착봉도 적정,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제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은 로얄 제리를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얄 제리는 하루에 먹어야 될 뭐 섭취량 같은 게 정해져 있을까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5g 내외로 섭취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얄 제리 같은 경우에는 소화 기능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양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중증 환자일수록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얄 제리 양을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매일 2병씩 먹어야 되는 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티스푼으로 1스푼을 먹어도 되는 환자가 있듯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한 병 정도 드시면은 효과를 보겠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의 5g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중증 환자도 5g을 먹고 경증 환자도 5g을 먹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치료 효과를 보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들은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하고 염증이 적은 사람은 항생제를 조금 처방을 합니다. 근데 중증 환자의 항생제를 조금 처방하게 되면 효과를 못 보겠죠. 근데 경증 환자의 처방을 강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로얄 제리도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량을 찾기 위해서는 5g부터 시작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은 10g, 20g, 50g까지 늘려보시면은 그 중간에 자기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은 정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반병을 먹었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소화력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양을 늘려서 정량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규모의 로얄 제리 양봉을 시작하려면 초기 투자비라든지 허가 같은 상황도 있을까요? 허가는 이제 농협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고요. 투자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진 않는데 양봉은 투자를 한다고 로얄 제리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려면 농사 짓는 기법을 알아야 되고 소를 키우려면은 소에 대해서 좀 알아야 우리가 그 실패를 안 하는데 특히 농사 짓는 것보다 양봉은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동물들은 가둬놓고 키울 수가 있는데 곤충들은 가둬놓고 키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수시로 상황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 벌이 많았다가 어떨 때는 벌이 적어졌다. 그때마다 미리 예측을 해서 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숙지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투자 비용은 뭐 한 1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로얄 제리 양봉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사장님은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꿀벌이 가장 그 일을 안 하고 꿀을 따먹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통만 갖다 놓으면 꿀은 그냥 생긴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꿀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로얄 제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찾아오시는데 로얄 제리에 그 관련된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실습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도 쉽지 않은 게 로얄 제리인데 많은 양봉인들이 로얄 제리 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존에 10년, 20년 하셨던 분들도 감히 쉽게 로얄젤리 도전을 못 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로얄젤리 전문 양봉인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불필요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체 등록할 때 기준이 되는 통 개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50군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땅을 이렇게 장기 임대한 계약서가 필요하고 뭐 그 정도면은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얄젤리가 소화 기능에 좋은데 어떤 분들이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일단 건강한 사람은 로얄젤리 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우리 위에서 단백질을 저분자로 쪼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로얄젤리가 필요가 없고 육류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로얄젤리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 성장이 좀 느리고 그다음에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로얄젤리를 먹게 되면은 성장도 정상으로 빨리 돌아오고 그다음에 건강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위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과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로얄젤리는 분자 구조가 췌장에서 소화된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게 로얄젤리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방송을 통해서 로얄락틴이라든가 하이드록시라든가 그런 좋은 물질을 이미 일반인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과학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 제가 알기로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기력이 없는 분들, 몸이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 중증 환자들,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얄젤리를 섭취하게 되면은 위의 기능을 대신해주고 간의 기능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으로 균형을 맞추고 이빨이 빠지면은 임플란트 하듯이 로얄젤리는 그런 역할을 대신해준다고 보면은 그게 맞을 겁니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 대신해주는 역할이 로얄젤리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로얄젤리에 대해서 너무 쉽고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처음 이런 데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로얄젤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로얄젤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며칠 된 유충이에요? 이게 6일이나 7일 됐나? 6일, 7일. 거의 일주일. 아, 이게 일주일 정도 된 유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먹어도 된대요. 저 원래 비위가 되게 약해서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굉장히 좀 달아요. 괜찮네 진짜로. 너 먹어봐. 나 원래 이런 거 못 먹는 거 알잖아. 진짜로 먹어봐. 괜찮아서 찍었으면 괜찮아.